안녕하세요.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아나운서 김보빈입니다. 예체능 및 특성화고 상담 특집 방송 오늘이 마지막 시간인데요. 오늘은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준비했습니다. 전문가분들께서도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의 입시 상담에는 굉장히 어려움이 많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데요.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의 경우에는 모집 인원이 5명 이내로 적고요. 또 직업탐구 응시 인원이 확정되기 전까지는 경쟁률을 좀 정확하게 예측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입시에 이런 사각지대에 있는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을 위해서 오늘 특별한 상담을 준비했으니까요. 많은 도움 받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명쾌한 상담을 해주실 전문가 선생님들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먼저 결정적 코치를 해주실 분이십니다. 청원여고 박문수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청원여고의 박문수입니다. 오늘 특성화고 학생들을 위한 상담을 준비를 했는데요. 많이 아마 어려움이 많고 고민이 많을 걸 생각이 듭니다. 제가 오늘 역할을 잘해서 그 도움 많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들을 위해서 합격의 설계도를 그려주실 전문가 선생님 두 분 또 모셨는데요. 수험생들을 위한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분이십니다. 염광 메디텍 고등학교 진로 담당 교사이신 이원복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염광여자 메디텍 고등학교 이원복입니다. 카이로스라는 기회의 신이 있습니다. 사람들 눈에 잘 띄게 벌거벗고 있습니다. 앞머리는 장발입니다. 그 이유는 사람들이 쉽게 붙잡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런데 뒷머리는 대머리입니다. 한 번 지나가면 다시는 붙잡지 못하게 하기 위함입니다. 어깨와 발에는 날개가 있습니다. 최대한 빨리 사라지기 위해서입니다. 기회는 준비된 자에게 옵니다. 기회를 붙잡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네, 우리 학생들이 기회를 잘 잡을 수 있도록 도움을 많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가능성을 키워주는 멘토십니다. 숭의여고 정재원 선생님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숭의여고 정재원입니다. 여러분들 입시 때문에 이제 많이 힘드실 때가 됐는데요. 뭐 날씨도 그렇고요. 뭐 요즘 또 사회 분위기도 좀 뒤숭숭하고요. 또 이제 앞으로 중간고사까지 있어서 입시와 그 중간고사 준비 같이 하시느라 힘드실 텐데요. 하지만 여러분들 좀 긍정적인 생각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입시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꿈을 이룰 수 있는 거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계속해서 2015학년도 수시 상담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문의하실 분들은요, 전화 주시면 되겠는데요. 02-311-5441번에서 2번으로 하시면 됩니다. 신청하실 분들은 저희 TBS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오늘의 시간표 만나보겠습니다. 자, 1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정확한 상담을 위해서 사전 접수를 받고 있고요. 미리 논의된 사항을 바탕으로 최고의 전문가 선생님께서 분석해 주신 내용을 오늘 생방송을 통해서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자 연결돼 있습니다. 받아볼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해주세요. 네. 전 간호사가 꿈인 고3 학생입니다. 네, 간호사를 꿈꾸고 있군요. 언제부터 간호사가 되고 싶었어요? 저 중학교 2학년 때부터요.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상담을 잘해서 꿈을 꼭 이룰 수 있도록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상담과 분석은 정재원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정재원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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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요즘 공부하느라고 많이 힘드시죠? 아직 초창기라 그래도 좀 괜찮습니다. 그래요. 예. 어떤 점이 가장 고민이 되세요? 특성하고 특별 전형이 있는 학교가 있고 없는 학교가 있잖아요. 예. 혹시 없는 학교는 어느 수시 전형으로 지원을 해야 저희가 좀 유리할지 되게 궁금합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질문에 대해서 이제 사전에 좀 꼼꼼하게 찾아봤습니다. 오늘 상담 많이 도움되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네. 자,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꼼꼼하게 분석해 주셨는데요. 우선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그 1학년과 2학년 평균 내신 성적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가 3.5등급, 수학이 2등급, 영어가 2.5등급, 사회가 1등급, 과학이 3등급, 국영수사 평균이 2.25등급입니다.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요. 국어, 수학, 영어 주요 과목이 국어가 1에서 3등급으로 하락을 했고요. 네. 수학은 3에서 1등급으로 상승을 했으며 영어는 처음에 3등급으로 하락을 했다가 나중에 다시 2등급으로 회복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계속해서 모의고사 성적을 분석해 드리면요. 작년 11월 모의고사가 이제 최종 모의고사 성적인데요. 국어 B형이 4등급, 수학 A형이 3등급, 영어가 5등급, 한국지리와 사회문화가 각각 4등급, 5등급이었습니다. 네, 비교과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살펴보면요.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생활영어 동아리를 했고요. 2학년 때는 비즈니스 영어 동아리 활동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으로 고려대학교 의료원, 그다음에 실버 케어센터 등 요양원 봉사활동 외에 총 봉사시간 한 70시간 정도의 활동을 했습니다. 네. 예, 수상 내역을 보면요. 1학년에 교과 우수상 많은 과목들을 받았고요. 특히 한국사 1, 2학기 모두 다 받았고요. 국어, 영어, 보건, 간호, 그다음에 토론대회 2등상, 그다음에 자기주도 학습상, 애플 위너 창의성, 겸손, 국률 부분, 교과 성공상 등을 수상하였습니다. 희망대학은요. 예, 2학년 때는 이제 희망대학은요. 일지망이 이화여대 간호학부 고른 기회 특성화 고교 전형이었고요. 네. 이지망은 성신여대 간호학과 학생부 종합 전형을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네. 중학교 때 이미 꿈이 결정된 학생이라 사실 봉사활동만 봐도 간호사가 꿈인 게 확실히 명확해 보이는데요. 정재현 선생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그리고 비교과 활동을 분석을 하셨는데 분석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예. 우리 학생의 이제 성적을 보면요. 일단 성적을 산출할 수 있는 이제 학생 수가 굉장히 적은 편입니다. 생활기록부를 보면은 49명밖에 없는 학생 중에서 성적이 나왔기 때문에 내신의 등락폭이 이제 크다라는 이제 특징이 있고요. 네. 특히 이제 1학년 2학기에 국어가 이제 6등급으로 떨어진 적이 있었거든요. 그렇지만 또 이거 한 번 이게 이제 숫자가 적다 보니까 조금 실수만 해도 이렇게 떨어질 수 있는 건데 요거 한 번을 제외하고는 대개의 성적이 2에서 3등급 사이로 내신 관리가 비교적 잘 되어 있는 학생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그 가운데 수학 성적이 가장 준수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성취평가제가 시행되고 있는 전문교과의 경우에는 ABC 비중에서 A가 11개로 가장 많고 B가 네. 7개, C가 4개로 그 다음에 그 이하는 전혀 없을 정도로 성적이 이제 우수한 것으로 이제 보여지고요. 하지만 이제 서울 시내 중상위권 대학교의 이제 학생부 교과 100% 전형을 도전하기에는 2.25등급이라는 그 내신 성적이 조금은 좀 모자랄 것으로 좀 여겨집니다. 비교과를 계속해서 분석해 드리면요. 수상 경력은 이제 화려하고 풍부한 편입니다. 평상시 학교 생활에 있어서 우리 학생이 얼마나 열심히 학교 생활에 참여하고 있는가, 또 성실하게 임하였는가, 이런 것들을 아주 잘 보여주는 그러한 수상 경력이 많아서 학생이 이제 저는 학생을 보지 못했지만 학생이 이제 머릿속으로 그려질 정도였는데요. 그리고 이제 봉사활동도 본인이 이제 희망하고 있는 전공과 굉장히 적합하고 또 꾸준함이 돋보이는 편이었습니다. 반면에 이제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을 했는데요. 영어 관련 동아리 활동은 꾸준히 했지만 문제는 이제 결과물이 좀 다소 약한 편이거든요. 앞서서 모의고사 성적을 살펴봤듯이 영어 동아리를 2년간 했지만은 영어 모의고사 성적이 그렇게 탁월한 편은 아니었습니다. 또한 이제 리더십을 확인할 수 있는 비교과 활동은 조금 보이지 않고 있었고요. 다만 이제 세부 능력 특기사항을 보면요, 아주 재미있는 현상이 있었는데 거의 모든 교과의 선생님들이 이 학생의 학습 이해 능력, 그다음에 사고력, 이런 탁월성들을 꾸준히 칭찬하고 있어서 이 부분이 큰 강점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전반적인 분석을 한번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이 지금 일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이 이화여대 간호학부 고른기회 전형 특성화고등학교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어느 정도 준비가 됐는지 선생님께서 달리기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이화여대 100m 달리기 지금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봉사활동 또 수상 경력도 많습니다. 바탕으로 잘 달리고 있는데요. 집중! 3학년 1학기 내신 중요하겠습니다. 내신 관리 잘해야 될 텐데요.
시급하다, 영어 보완하는 게 시급하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멈췄습니다. 50m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네, 우리 학생이 50m 지점에서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요. 남아있는 50m를 준비하기 위해서 우리 정재원 선생님의 말씀을 잘 귀담아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대학에 합격하기 위해서는 어떤 점들을 좀 보완하는 게 좋을까요, 선생님? 예, 이제 일단 먼저 50m라고 하는 것은 이제 반반이다 이런 의미에서 이제 드린 겁니다. 준비가 절반밖에 안 됐다기보다는 반반이다 네. 이런 내용이고요. 우선 이제 보완할 점은요.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이 우선 이제 최우선이 돼야 되겠죠. 일단 최선을 다한 결과물들을 만들어 놓고 난 다음에 다시 한번 이제 고민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영어가 좀 시급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우리 학생한테 좀 묻고 싶은데요. 학생, 영어 공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나요? 저 지금 인터넷 강의 들으면서 혼자 하고 있습니다. 혼자. 그럼 뭐, 일주일에 매일 꾸준히 하고 있나요? 아니면 일주일에 한 시간을 정해놓고 하고 계시나요? 저 독해는 학교에서 틈틈이 풀고 있고요. 듣기도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좀 걱정되는 것은 일단 11월 모의고사이기 때문에 3월, 4월 모의고사를 봤으면 좀 더 정확한 분석이 나오겠지만 일단 11월 모의고사 분석을 토대로 본다면은 너무 어려운 영어보다는 조금 쉬운 수준의 영어,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이나 2학년 수준의 영어를 한번 영어 시험 문제를 한번 풀어보면서 자신의 수준을 한번 점검을 해볼 필요가 있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서 좀 부족한 부분을 찾으셔가지고 이제 만회하시는 그런 지혜가 좀 필요할 것으로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수능에서 이제 모의고사에서 모든 영역이 다 잘 나오기는 좀 어려울 수 있습니다. 현재 이제 수능에서 한 2개 정도 3등급이 나올 수 있도록 공부할 것을 좀 추천을 해드리는데요. 수학이 보면 11월 모의고사에서 3등급이에요. 근데 네. 이제 이런 부분에서 우리 학생들이 되게 이제 착각할 수 있는 게 뭐냐면, 11월 모의고사 같은 경우에는 우리 재학생들만 보는 시험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앞으로 올해 실시될 6월 모의고사, 9월 모의고사는 그리고 또 수능은 이제 N수생들까지 포함이 되는 시험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수학 점수의 등락폭이 굉장히 크거든요. 원점수 커트라인이 3월 재학생만 보는 시험하고 재수생이 포함된 시험하고 점수 차이가 크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11월 모의고사의 수학 등급을 신뢰해서는 좀 곤란하겠습니다. 따라서 2등급 두 개의 3등급은 국어와 사탐에서 도전해 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이런 생각도 제가 해봤습니다. 네, 그러니까 전반적인 좀 성적 향상이 필요할 것이고 특히 영어에서는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이 지금 희망하는 이화여대 또 성신여대의 특징과 도전 가능성이 어떻게 될지 설명을 좀 해주시죠. 예, 먼저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제 이화여대 고른 기회 특성화국의 전형은 이제 정시에 있는데요. 평가를 제가 이제 불가로 해놨습니다. 이제 불가로 해놓은 이유는 뭐냐면요. 전형 요소나 이제 수능 반영 비율 이런 것들을 보시면 아시겠지만은 수학을 B형을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학생이 지금 현재 A형이 준비가 되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B형으로 전환을 해서 그다음에 최저학력 기준 국어, 수학, 영어, 직탐 중에서 상위 2개 영역 등급합 4라는 게 나오기 위해서는 조금 만만치 않은 그동안에 이제 우리 학생이 보여준 모의고사 성적만으로 볼 때는 좀 만만치 않은 데다가 수학 B를 선택하지 않으면 아예 지원 자체가 안 될 수도 있습니다. 네. 물론 이화여대에서 이 전형의 수학 반영 영역을 바꿀 수도 있겠지만 일단 지금까지 나와 있는 입시 요강에 의하면은 보건과학대 자체가 수학 B형 반영이기 때문에 일단은 불가로 평가를 했고요. 그리고 이제 A형 수학을 A형으로 바뀐다 하더라도 일단 2등급 2개 영역 4 요거 이제 충족 여부가 일단은 미지수이기 때문에 일단 보류하는 쪽으로 넘어가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제 성신여대 보면요. 성신여대는 이제 체인지라고 말씀하셨는데 이제 체인지 전형이 없어졌고요. 올해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으로 바뀌었습니다. 네. 그래서 역시 여기도 이제 일단 지원하기가 일단 만만치가 않은데요. 우선 이제 학생부 종합 전형, 성신여대 학생부 종합 전형의 지원 자격 자체가 일반계의 고교 출신으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평가를 할 수 없다라는 차원에서 이제 불가가 나왔는데요. 일단 가능하다 하더라도 내신이 한 1.8등급 이상 되어야 되기 때문에 만만치 않은 전형이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선생님 말씀을 정리를 좀 해보면 수능 응시 영역이나 뭐 지원 자격 제한 때문에 수시보다는 정시에 조금 관심을 가져라 이런 말씀하신 건데 예. 사실 정시를 관심을 가게 되면 일반 전형을 좀 생각을 좀 해야 될 텐데 그러면 수능에 대한 대비가 철저해야 될 걸 생각이 듭니다. 선생님 우리 학생 학습 전략은 어떻게 짜는 것이 좀 도움이 될까요? 예, 그러니까 뭐 금방 말씀하셨듯이 이 특성화고교 이 전형은 확실히 이제 그 지원 자격이나 이런 게 굉장히 이제 까탈스러운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원하는 이화여대나 성신여대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간호학과를 지원하기 위해서는 정시 일반 전형 쪽으로 이제 생각을 해야 되는데요. 이럴 경우에는 이제 우리 학생이 그 주요 교과들을 그 EBS나 기출문제를 중심으로 공부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우선 수학부터 살펴드리면요. 수학은 크게 이제 4종류의 책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과서, 익힘책, EBS, 그 다음에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가 있는데요. 이것을 이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거, 이게 가장 일반적인 학습법이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국어 같은 경우에 역시 이제, 지문이, EBS 지문을 그대로 따서 수능에 출제가 되는 경우도 많이 있기 때문에 EBS와 수능 기출문제를 역시 반복적으로 풀어보는 것을 추천해 드리겠고요. 영어는 앞서서 얘기했듯이 너무 어려운 것을 이제 하시려고 하지 마시고 우선 쉬운 영어들을 통해서 영어에 대한 감각을 익혀 나가서 기본적인 원점수를 높이는 것이 필요한데요. 역시 EBS가 주요 이제 교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사회탐구를 하신다면 사회탐구는 개념에 해당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런 개념들을 완성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인강을 좀 들으시고 수능 및 모의고사 기출문제 반복, 특히 EBS보다는 사회탐구 같은 경우에는 기출문제 분석이 훨씬 더 기출문제 풀이 훨씬 더 중요하다는 것을 좀 인지하셨으면 좋겠고요. 4개 영역을 고르게 공부하되 특별히 국어와 사탐에 많은 시간을 투자해 줄 것을 권해드립니다. 또한 만약에 동일계 진학만을 고려한다거나 아니면 전문대 간호까지 고려한다면은 직탐을 선택하는 경우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자, 그러면 우리 학생의 경우에는 어떤 전형에 도전하면 좋을지 추천을 좀 해주실까요? 예,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한번 화면을 보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이제 성신여대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이 전형은 간호학과를 선발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우리 학생이 이제 현재 고등학교 간호학과를 지금 전공하고 있는데 그 고등학교 간호학과를 동일계로 인정하는 학과를 성신여대에서 찾아보면은 생명과학 화학부가 바로 이제 그 우리 학생의 그 전공을 동일계로 인정하는 성신여대 내의 유일한 학과입니다. 네. 2명을 모집을 하는데요. 1단계는 학생부 종합으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는 똑같은 학생부 서류를 보다 더 심층 분석해서 2단계 선발을 하는 그런 전형이고 수능 최저는 없습니다. 평균 합격선은 한 2.5등급대까지 올라가는데요. 우리 학생이 이제 국영수 4로 하면 2.2, 국영수 과로 하면 한 2.6. 그래서 요 평균 합격선에 좀 가깝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교과나 비교과 활동의 경쟁력도 있어 보이고요. 수학과 과학 성적도 무난해서 자기소개서를 통해 강점을 부각한다면 한번 그리고 이제 간호가 꼭 아니라면은 간호를 꼭 고집하지 않는다면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다 해서 추천을 드리겠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서울여대 잠깐 보시겠습니다. 서울여대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인데요. 여기는 이제 사회복지학과를 제가 추천해 드렸습니다. 여기 서울여대 같은 경우에는 성신여대보다 간호학과를 동일계열로 인정해주는 학과들이 좀 많은데요. 원예학과도 있고요. 아동학과도 있고 사회복지과도 있는데 사회복지과를 추천해 드린 이유는 우리 학생이 봉사활동이 사회복지과에 굉장히 적합한 부분이 많이 있었고 그 다음에 사회과목 성적이 좀 탁월합니다. 2개의 과목이 있었는데 모두 1등급이었거든요. 그래서 우리 학생이 경쟁력이 좀 있지 않나 해가지고 추천을 해드리고요. 1단계 역시 서류 종합으로 100%로 해서 3배수를 뽑고요. 2단계에서는 1단계에서 반영이 됐던 서류와 그다음에 면접이 한 40% 들어갑니다. 충분히 한번 도전해 볼 만한 전형이라고 보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요. 우리 학생이 간호학과를 이제 준비한다면은 성서대학교 그 간호학과를 좀 추천해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그 교과 20에 면접 20으로 들어가는 일반 전형이 있고요. 교과 60, 서류 30, 면접 10으로 들어가는 KBU 인재 전형이 있는데요. 그 일반 전형은 수능 최저가 있고
교과 전형은 수능 최저가 KBU 전형은 수능 최저가 없습니다. 네. 그래서 수능 최저에 대한 자신감 여부에 따라서 우리 학생이 선택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추천 전형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상담 들어보고 있는데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혹시 그 직탐을 본다면 직탐에 가사 실업 계열이 있잖아요. 네. 그 만약에 가사 실업 계열을 희망하는데 직탐을 공업 과목으로 보면 아예 지원을 못 하나요? 그렇지는 않고요. 일단 이제 그 실업 전문계 과목 80단위를 이수하면은 직탐을 볼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지는 거고 직탐은 거기서 특별히 구분하진 않습니다. 다만 우리 학생이 학교에서 이수한 그 이수 과목이 가사 계열이냐 공업 계열이냐 이게 이제 중요하거든요. 아니면 이제 대학에서 동일계로 인정하느냐 안 하느냐 이런 것들이 좀 중요합니다. 이것은 대학과 그다음에 우리 학생의 학교의 어떤 이수 단위 이런 것들을 고려해 봐야 되거든요. 담임 선생님께 한번 여쭤보시고 결정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 다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어땠어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네, 방향이 좀 어떻게 해야 되겠다 자신이 생겼어요? 근데 생각했던 것보다 작년이랑 전형이 많이 달라져가지고 좀 당황스럽긴 하네요. 그렇군요. 지금 보니까 뽑는 인원도 적고 바뀐 것도 많아서 걱정이 좀 되겠지만 오늘 조언 잘 들었으니까 참고해서 꼭 좋은 결과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간호사가 꾸민 특성화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 사항은 3학년 1학기 내신 성적에 최선을 다해야겠습니다. 또한 모의고사가 5등급대인 영어를 보완하는 일에 무게를 좀 두어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 수능 2개 3등급을 목표로 하고 국어와 사탐에 중점을 두길 바라겠습니다. 추천 전형은 성신여대 생명과학 화학부 특성화 출신 전형, 서울여대 사회복지학과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 한국성서대 간호학부 일반 학생 전형과 KBU 인재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가자 2교시 결정적 고체 합격연구소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2015학년도 특성화고등학교 입시에 대한 궁금증을 좀 풀어보는 시간 가져볼까요, 선생님? 네, 지금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아마 고민이 되게 많을 걸 생각이 듭니다. 우선 첫 번째로 정책적으로 이게 진학보다는 취업을 좀 유도하고 있는 분위기이기 때문에 아마 더더욱 그럴 걸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2015학년대는 1.5%까지 특성화고등학교를 졸업한 학생들 특별 전형 뽑는 비율이 줄어들었습니다. 따라서 오늘 제가 그거에 대한 말씀을 좀 준비를 했습니다. 네, 특성화고등학교 그러니까 특별 전형으로 뽑는 비율이 많이 축소가 된다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러면은 2015학년도 이 특성화고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은 어떻게 될까요? 네, 제가 최근 4년간 특성화고 특별 전형 모집 인원을 화면으로 준비를 했는데요. 보시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우선 전국 단위의 모집 인원을 보시면요. 수시 모집 인원이 처음에 2012학년대 9,841명인데 점점점 줄어서 3,000명까지로 줄어들었고요. 그리고 정시 인원도 처음엔 1,979명이었다가 올해 586명입니다. 그래서 본다면 합계를 보면 전년도에 비해서 절반으로 줄어들어버렸습니다. 6,631명에서 3,614명으로 줄어들었는데요. 수도권도 비슷한 모습입니다. 그런데 이게 문제가 되는 것이 뭐냐면 직업탐구 응시 인원을 좀 같이 봐야 되겠습니다. 모집하는 인원과 그다음에 실제로 이걸 준비하고 있는 인원을 좀 살펴보면요. 작년 기준에 보면 직업탐구 응시 인원이 13,100명으로 뭐 단순한 경쟁을 본다면 1.98대 1 정도가 됐습니다. 그런데 올해 만약에 이 인원이 전체가 아닌 절반 정도만 보더라도 경쟁률이 작년보다 높은 2대 1이 넘어가기 때문에 훨씬 더 학생들한테 좀 불리하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특히 그리고 수시보다는 정시의 모집 인원이 좀 많이 감소를 했는데요. 따라서 수시의 경쟁률보다는 정시 경쟁률이 조금 더 높게 올라가지 않을까 뭐 조심스럽게 예상을 좀 해보는데요. 따라서 전략이 좀
올해는 조금 더 정밀해야 될 필요가 있을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러니까 모집 인원이 대폭 감소가 되면서 사실상 대학에 가는 문이 좀 좁아졌다고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네. 그럼 대학에 가길 희망하는 특성화고 수험생들은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알아두면 좋을까요? 네, 우선 뭐 세 가지를 좀 주의를 좀 해야 될 것 같은데요. 우선 첫 번째는 전공이 좀 제한이 됩니다. 아까 정재현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특별 전형에 지원한 학생들 같은 경우는 배운 전공과 동일한 계열, 그러니까 대학에서 열어놓은 학과만 지원할 수 있다는 것이 제한점입니다. 그거 주의하셔야 되겠고요. 두 번째는 지원 자격입니다. 모든 전형이 다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한테 열려 있지 않습니다. 꼭 지원 자격 안에 특성화고를 졸업한 학생들이 지원할 수 있는지를 좀 보셔야 되겠고요. 세 번째로는 대학별로 모집 시기에 올해 좀 바뀐 대학들이 좀 많습니다. 그 부분을 좀 체크를 하셔야 될 텐데요. 제가 좀 대학들 몇 군데를 좀 예를 들어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우선 첫 번째는 성균관대학교입니다. 지난해는 특성화고 출신자 전형을 정시에서만 모집을 했는데 올해는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이라는 이름으로 수시에서 선발하고 그리고 미달된 인원을 정시에서도 충원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고려대학교를 살펴보면요. 지난해 특성화 고교 졸업자 전형을 수시에서만 선발하고 재직자 전형은 정시에서 선발했지만 올해는 이 두 전형 모두 다 수시와 수시에서 지원자를 받겠다고 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중앙대학교입니다. 지난해 수시에서만 선발하던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을 정시에서도 올해 선발을 하게 되겠고요. 동국대학교 같은 경우에는 지난해는 재직자 전형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올해는 신설이 돼서 수시와 정시에서 모두 지원자를 선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또 특이한 대학 하나입니다. 홍익대학교입니다. 지난해는 수시에 정시 그리고 수시 모두 특성화고졸 재직자 전형을 했었는데 올해는 수시에서만 모집을 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대학별로 이렇게 유불리가 좀 있고 이동이 좀 있으니까요. 반드시 좀 꼼꼼히 좀 확인을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요건이 되는지 또 학교마다 변경된 부분도 잘 확인을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부에서 선취업 후 진학 제도로 경력을 먼저 쌓은 다음에 대학에 진학을 후에 하는 길은 더 넓어졌다고 하는데 이건 어떤 내용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선 좀 아셔야 될 게 뭐냐면 특성화고 고졸 학생들이 좀 지원할 수 있는 전형이 크게 둘로 좀 나눌 수가 있습니다. 당장에 졸업해서 지원할 수 있는 특성화 고졸 전형이 있고요. 그다음에 고등학교를 졸업한 후에 일정 경험을 쌓는 다음에 지원하는 고졸 재직자 전형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개로 나눠지는데 특히나 올해 정책적인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선취업 후 진학 때문에 재직자 전형이 문이 많이 넓어졌습니다. 네. 올해 통계를 본다라면 올해 대입 전형에서 특성화고 고졸 재직자 전형은 전년도에는 59개 대학 3,788명을 모집했지만 올해는요 66개 대학 5,074명으로 모집 대학도 7개가 늘었고 모집 인원도 1,286명이 늘어나서 규모가 좀 커졌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조금만 생각을 좀 바꾸시면 또 기회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든다면 현재 바로 대학을 진학하는 것보다 내가 일정 경험을 쌓고 난 다음에 한다면 조금 더 나한테는 기회가 좀 넓으니까 그런 생각의 전환도 좀 필요할 거로 생각이 듭니다. 네, 나에게 무엇이 더 맞을지 좀 생각을 해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결정적 코치의 합격연구소 시간이었고요. 3교시 상담 이어가겠습니다. 수험생 합격을 위한 실종 보고서,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에서 상담을 받고 2014 대입에 성공한 25명의 수시 노하우가 수록된 결정적 코치 3. 스타 강사들이 알려주는 합격을 관통하는 25가지 비법을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기적의 TV 상담받고 대학 가자 결정적 코치 3. 이 책의 인쇄 전략은 학생들의 장학 기금으로 쓰입니다. 자, 3교시 상담 시작해 보겠습니다. 두 번째 상담자 지금 연결돼 있는데요. 받아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소개 좀 네. 해주세요. 저는 영상 구현 프로그래머가 꿈인 특성화고 고3 학생입니다. 네, 목표가 아주 분명한 학생인데요. 네. 자, 오늘 정확하게 좀 상담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상담과 분석은 이원복 선생님께서 해주실 건데요. 우리 학생 이원복 선생님과 인사 나눌게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자, 고3이 되니까 입시에 대해서 궁금한 점이 있을 텐데 어떤 게 가장 궁금하십니까? 제가 2학년 초반에 인문계에서 특성화고를 전학을 왔는데 특성화고 전형으로 갈 수 있는 대학이 어딘지도 궁금하고, 그리고 제가 전입을 와서 그 특성화고 전입자가 지원할 수 있는 대학이 폭이 좁다고 들었거든요. 그 대학들에 대해서
궁금해서 연락하게 됐습니다. 네, 잠시 후에 우리 학생이 궁금해하는 점을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오늘 네. 상담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자, 사전에 우리 학생의 자료를 바탕으로 선생님께서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우선은 학생부와 비교과 활동을 화면으로 보면서 설명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1, 2학년 내신 평균 등급을 살펴보겠습니다. 국어 4.2등급, 수학 4.07등급, 영어 2.6등급, 국수형 평균 3.62등급, 전교과 3.08등급입니다. 네. 주요 과목 학기별 성적 추이를 보면 전체적으로 보면 중상위권의 성적입니다만 성적 추이를 보면 2학년 성적은 매우 우수합니다. 국어 6등급에서 5등급, 2등급, 3등급으로 올라왔고요. 수학 네. 6, 1, 2등급으로 변동되었고요. 영어는 5등급에서 1등급으로 상승하는 양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2학년 국수형 평균은 1.67등급으로 상위권이 되겠습니다. 네. 이번 3월 모의고사 점수를 보면요. 국어 A형 4등급, 수학 B형 4등급, 영어 3등급입니다. 작년 11월과 3월 모의 수능을 비교해보면 국어는 등급 변화가 없고요. 수학과 영어 모두 한 등급씩 상승을 했습니다. 100분위를 보면 수학은 매우 많이 상승을 했습니다. 영어는 4등급에서 3등급으로 상승을 했네요. 3월에는 직업탐구 과목이 없습니다. 그래서 작년 11월 직업탐구를 보면 공업 1등급입니다. 네. 비교과도 보겠습니다. 우리 학생의 비교과 활동을 보겠습니다. 교내 활동을 보면 1학년 2학기 학급회장, 2학년 학교 홍보부 대표, 1, 2학년 교내 봉사활동 113시간 등을 했습니다. 교회 활동은 10시간의 봉사활동을 했네요. 수상 내역을 보면 1학년 고교대학 연계 아카데미 분과별 주제탐구 발표대 5인 공동수상, 그다음 2학년 독서능력 경시대회 표창장 대상, 교과 우수상, 영어 독서능력 경시대회 은상, 교회 수상 내역으로는 한국 학생 창의력 올림픽 1과제 부문 1등을 해서 교과부 장관상을 받았습니다. 네. 희망대학 보겠습니다. 1지망은 경희대 국제캠퍼스 컴퓨터공학과 특성화고 전형이고요. 2지망 인하대 컴퓨터정보공학과 특성화고 전형이고요. 3지망 건국대 컴퓨터공학과 특성화 전형입니다. 네. 네, 우리 학생이 전입생이라 지원 자격을 좀 꼼꼼히 잘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유 목사님께서 우리 학생의 성적과 비교과를 미리 좀 분석을 좀 하셨는데요. 보완할 점을 위주로 좀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말씀드리기 전에 우리 학생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학생 정보기술 자격 A등급 아래 한글 자격증을 가지고 있는데 다른 자격증도 가지고 준비하고 있나요? 지금 정보기술기초가 이번에 특성화고는 필기 면제로 5월 달에 시험 보거든요. 네. 그거 준비하고 있어요. 네, 알겠습니다. 네, 특성화 고등학생으로 성적이 매우 우수한 편입니다. 그런데 자격증을 보니까 지금 하나밖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아마 진학 위주로 공부하느냐고 자격증에 시간을 할애하기가 좀 힘들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네. 특성화고 학생들에게는 필기와 실기가 있는데 필기를 면제해주는 필기 면제자 검정이 있습니다. 그쪽에서도 학생의 진로와 맞는 그런 필기 면제자 검정을 준비하게 되면 많은 시간을 안 들이고 자격증을 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준비하는 건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학생은 내신 성적이 수시를 합격을 보장할 정도의 높은 성적은 아직 아닙니다. 1학년 네. 성적이 좀 낮기 때문에 그래서 정시를 반드시 준비해야 되는데 정시를 준비할 때도 내신 관리도 특별히 잘해야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특성화 전형의 경우는 내신 반영 비율이 상당히 높습니다. 학생부 위주의 전형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내신 관리를 잘하고 수능도 역시 열심히 해야 되겠죠. 네. 전반적인 분석을 좀 해봤는데요. 우리 학생 지금 1지망으로 희망하는 전형은 경희대학교 국제캠퍼스 컴퓨터공학과 특성화고교 출신자 전형입니다. 지금까지 준비가 어느 정도 됐는지 선생님께서 평가를 해주셨는데요. 우리 학생의 경희대 합격 100m 달리기 출발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 학생 달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아요. 모의고사 수학, 영어 상승세로 신나게 잘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괜찮은데요. 아쉽다. 진로 관련 자격증이 좀 부족하다라고 평가받았죠. 잘하고 있는지 내신과 정시를 준비해야 되는데요. 도움을 요청하고 있습니다. 90m에서 멈췄네요.
네, 90m쯤에서 우리 학생이 선생님의 도움을 요청을 했는데 사실 거의 뭐 고지를 다 온 것 같은 그러네요. 생각이 드는데요. 선생님, 우리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의 특징 그리고 도전 가능성에 대해서 조언을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화면을 보면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경희대 캠퍼스 컴퓨터공학과입니다. 정시 나군이고요. 전형 종류는 특성화고 전형입니다. 전형 요소는 서류 종합평가 50%, 수능 50%입니다. 네. 우리 학생부와 자소서를 준비해야 되고요. 추천서는 선택사항이고 올해부터는 포트폴리오는 없습니다. 수능 반영 방법은 아직 확정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좀 기다려봐야 될 것 같습니다. 4월 말에 확정된다고 합니다. 수능 최저 등급은 없고요. 작년의 경우는 서류 50%, 수능 50%였습니다. 경쟁률은 작년, 재작년 2.8대 1 정도 됐었습니다. 자, 합격 팁을 드리자면 서류 종합평가를 위해서 내신 관리를 잘해야 되겠지만 네. 리더십이나 수상실적, 봉사활동들을 경험이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강점으로 작용될 것 같습니다. 자기소개서 준비도 잘해야 되겠는데 네. 지원학과에 대한 충분한 이해를 바탕으로 학업계획과 진로계획 등을 작성해 놓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학생이 희망하는 경희대 특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앞에서 학생이 말했듯이 전학을 했어요, 우리 학생이. 일반 고등학교를 다니다가 그러니까 2학년 때 특성화 고등학교로 전학을 온 이유가 있을까요, 우리 학생? 1학년 때 인문계를 다녀보고 나서 네. 좀 제 꿈에 대해 직접적으로 배워보고 싶다는 생각이 들어갖고 컴퓨터 관련 계열 고등학교로 특성화고로 전학 온 거. 네, 그 꿈과 관련해서 더 좀 구체적으로 배워보고 싶어서 네. 전학을 했군요. 자, 그러면은 이런 경우에 진학할 수 있는 대학에 좀 제한이 있을까요, 선생님? 어떨까요? 네, 안타깝게도 제한하는 대학이 의외로 많습니다. 네, 학생이 1지망으로 희망하는 대학, 경희대학의 경우는 지원 가능합니다만 2지망, 3지망, 인하대, 건국대는 지원이 불가하겠습니다. 네. 지원 가능 대학과 불가능 대학을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원 불가능 대학은 지원 자격 기준이 전 교육 과정을 이수해야 된다라든지 전입생을 불가하다 이런 기준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원할 수가 없고요. 또 연세대 같은 경우는 1학년 3월 30일까지 전입을 해야 된다라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이 불가하고요. 또 인하대 같은 경우는 5개 학기를 재학했어야 된다는 단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원 안 되는 대학이 오히려 지원 가능 대학보다 더 많습니다. 자, 지원 가능 대학을 보겠습니다. 지원 가능 대학은 4개 학기 숙명여대, 덕성여대, 3개 학기 한성대, 한국외대, 그 다음 80단위 이상 경기대, 그 다음 제한 기준이 없는 대학들이 있습니다. 서울과기대, 을지대, 경희대, 상명대, 세종대, 숭실대. 이 대학들은 지원이 가능하겠습니다. 그러나 최종적으로 다시 한번 대학 입학사정관실에 문의해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생각보다는 많은 대학들이 좀 제한이 되어 있는 게 놀라운데요. 네. 그렇다면 우리 학생이 성적이 좋기 때문에 정시까지 좀 고려를 하는 것도 좀 방법이 아닐까 싶은데, 선생님 그렇다면 수능 준비를 할 때 목표 등급을 어느 정도로 좀 잡는 것이 좋을까요? 사실 목표 등급을 위로 잡으라고 해야 되겠는데 이 학생이 특성화 고등학생입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사실 이 성적을 유지만 하는 것도 굉장히 잘하는 거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특성화 고등학교는 일반고와 달리 보통교과 이수 단위가 굉장히 적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수리 2 같은 경우는 학교에서 이렇게 진행을 안 하는 학교도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이걸 혼자 준비한다는 건 굉장히 어려움이 많을 것입니다. 저희도 학교에서 추적조사를 해본 결과 향상된 학생은 극히 드물고 유지하거나 하향되는 학생이 훨씬 더 많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로는 재수생이 N수생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고요. 특히 직탐의 경우는 학교에서 모의고사를 볼 때 학생들이 시험 삼아 모의고사는 보지만 실제 수능은 보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수능 인원에서 빠져나가다 보면 1등급 수가 많이 내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학생이 지금부터 긴장하고 이 등급을 유지할 수 있도록 굉장히 신경을 썼으면 좋겠고요. 이 학생의 수학의 경우는 문제 해결 영역이 굉장히 많이 약한 거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네. 영어의 경우는 읽기 영역이 약합니다. 이 두 부분을 좀 보완한다면 좋은 성적을 유지하지 않을까라는 기대가 됩니다. 네. 점수를 올린다는 것은 사실상 굉장히 어렵고 그렇다면 잘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 학생에게 맞는 그 추천 전형은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 학생을 위한 추천 전형 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사실 추천 전형을
제가 준비한 대학들이 있는데 지원 자격이 잘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지원 자격이 되는 대학 위주로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네.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가 있습니다.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는 1단계에서 2배수를 뽑게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2단계에서는 성적 40, 면접 60이 되겠습니다. 서류는 학생부 자소서를 준비하면 되고요. 작년에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학생에게는 수능 최저 등급이 있어야 더 유리한데 수능 최저 등급이 없어져서 좀 불리하게 작용할 수 있습니다. 수능 최저 등급이 있으면 학과에 따라서는 3등급대 학생도 내신 성적 3등급대 학생도 합격을 할 수 있는데 수능 최저가 없으면 2등급대에서 합격선이 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 학생 성적 추이를 보면 이 학생이 2등급 후반대 정도 나오지 않을까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만만하진 않고 1단계를 통과하는 게 관건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서울과기대입니다. 서울과기대는 역시 1단계에서 3배수를 뽑습니다. 네. 2단계는 성적 70%, 그다음 면접 30% 있고요. 역시 학생부 자소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고요. 학생부나 자소서에서는 이 학생이 좋은 성적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만 수능 최저 등급 없고요. 문제는 작년에 25대 1이란 경쟁률이었습니다. 한 명밖에 뽑지 않습니다. 그러나 재작년에 9대 1이었고 작년에 워낙 경쟁률이 높았기 때문에 금년에 네. 의외로 낮아질 가능성도 있습니다. 아, 네. 와, 경쟁률이 상당하군요. 자, 추천 대학에 대해서 설명을 들어봤습니다. 우리 학생 더 궁금한 점 있을까요? 일반 특성화고 전형 말고 네. 일반 전형에서 직탐을 반영하는 대학이 있는지. 어떨까요? 직업 탐구를 반영하는 대학이 있긴 있습니다. 그런데 지방 대학이고 아마 이 학생이 원치 않을 만한 대학입니다. 일반적으로 좋은 대학들은 없습니다. 그렇게 판단하면 맞습니다. 네. 아무래도 그 특성화 고등학교 전형은 지원 가능한 학교를 찾는 게 우선 가장 힘든 것 같습니다. 지금 아까 앞에서 선생님께서 모의고사 성적을 유지를 또 잘하는 게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해주셨는데 우리 학생이 수학 과목이 좀 취약해요. 그 입시 상담서도 사전에 보면 모의고사 진도에 맞춰서 공부하기도 굉장히 어렵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수학 선생님이신 박문수 선생님께서 여기에 대해서 좀 조언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우리 학생 같은 경우에는 학교 교육과정상 이게 특성화 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진도를 맞추는 것이 사실은 쉽지가 않습니다. 지금 학생이 말하는 것처럼 모의고사 진도, 모의고사 시험 범위와 그다음에 학생이 공부하고 있는 진도를 맞추는 것을 이렇게 너무 고집은 하지 마시고요. 조금 다른 방법을 좀 챙겨줬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현재 학생이 5등급입니다. 수학 B형을 봤는데 5등급, 4등급이면 사실 나쁘지 않은 성적이거든요. 네. 따라서 수학 B의 특성상 과목이 4개입니다. 수학 1, 수학 2, 그리고 적통, 그리고 기백 이렇게 4가지를 하는데요. 사실 이렇게 과목이 4가지다 보니까 문항이 골고루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원점수를 기준으로 내가 원점수를 올릴 수 있는 것이 어디인지를 좀 보고 이렇게 강약을 둬서 모든 단어를 좀 준비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조금 더 예를 든다면요. 지난번에 봤던 모의고사를 좀 분석을 해가지고 내가 어느 쪽에 무엇을 틀리는지 보시고 난 다음에 그 부분이 내가 우선순위로 복구가 가능한지 좀 살펴보시고 이렇게 우선순위를 두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수학 1의 처음부터 그다음에 기하 벡터의 맨 끝까지 다 볼 생각보다는 내가 잘 볼 수 있는 파트, 뭐 지수 쪽이면 지수, 로그 쪽이면 로그에서 그쪽에서 조금 더 원점수를 올려서 내가 5등급 위에서 4등급으로 좀 올라가고 그걸 좀 유지할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것이 사실은 지금 진도보다는 그게 더 훨씬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까지 들어봤어요. 우리 학생 어땠나요? 도움 많이 됐어요? 네, 많이 정보 같은 게 좀 부족했는데 네. 많이 한 것 같아요. 네, 아유, 다행입니다. 특성화고 이 문이 참 좁긴 하지만 우리 학생 꿈이 또 명확한 만큼 열심히 해서 꼭 합격할 수 있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전화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자, 우리 학생에 대한 합격 로드맵 박문수 선생님과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영상 구현 프로그래머를 꿈꾸는 특성화 고등학교의 3학년 학생의 합격 로드맵입니다. 중점사항은 내신과 정시 준비를 철저히 해야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진로 자격증이 진로 관련한 자격증이 하나인데요. 추가로 꼭 취득을 좀 하시길 바라겠고요. 또한 자신의 장점과 진로를 살린 자기소개서 작성도 조금 미리 좀 준비를 좀 하셔야 되겠습니다. 목표 등급은요. 국어, 수학은 4등급, 영어는 3등급, 그리고 직탐은 1등급, 그리고 현재 수준을 좀 유지하면서 수학과 영어의 보완이 좀 필요하다고 보겠습니다. 추천 전형은요, 본인 희망하고 있는 경희대 외에 숙명여대 컴퓨터과학부 특성화 고교 출신자 전형, 그리고 서울과학기술대 컴퓨터공학과 특성화고 졸업자 전형을 추천합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특성화고등학교 대입 상담을 진행을 했습니다. 우리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학생부 종합전형으로 진학을 할 때는 알아둘 점이 어떤 게 있을지 이원복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일반 고등학교에서는 수시만을 학생부 종합 전형은 수시만 있는데 특성화 전형의 경우는 정시에도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저희 학생들이 3학년 2학기까지 관리를 잘해야 됩니다. 특히 특성화 학생들은 취업과 수시 준비하느냐고 3학년 2학기 성적을 좀 소홀히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3학년 2학기 내신까지 관리를 잘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내신 관리를 3학년 2학기까지도 계속 해야 된다, 잘 관리해야 된다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그리고 특성화고등학교 학생들이 그 대학을 진학할 때 자신이 희망하는 학과가 동일 계열 학과인지 알아봐야 할 텐데 여기에 대해서 주의할 점은 어떤 게 있을지 정재원 선생님께서 좀 알려주실까요? 이제 그 특성화고등학교는 이제 자격 제한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것은 뭐 특성화고등학교의 이제 설립 취지, 그러니까 취업이라고 하는 그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 아무래도 제약 조건을 많이 두는데요. 따라서 대학교와 학과를 모두 이렇게 선택해서 고르기보다는 먼저 자신의 전공이 어떤 대학에서 동일 계열로 인정되고 있는지를 먼저 찾은 다음에 대학을 선택하는 이런 방식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먼저 그 학생이 대학교보다는 학과를 먼저 대학에 연결된 학과들을 좀 꼼꼼히 찾아보는 노력들이 우선 필요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네. 자, 오늘 특성화고 상담을 진행을 했는데요. 무엇보다 방향이나 전략을 수립하는 게 특성화고등학교에는 더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 참 많은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오늘 소중한 상담을 함께 해주신 이원복 선생님, 또 정재원 선생님, 또 결정적 코치이신 박문수 선생님 감사합니다. 자,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지금까지 2,000여 명의 1:1 맞춤 상담 기록을 갖고 있는 국내 유일의 입시 상담 프로그램입니다. 지금까지 그 치열한 입시 상담 기록을 담은 저희 기적의TV 상담받고 대학가자 결정적 코치 3가 출간이 됐습니다. 최고의 스타 선생님들께서 수시에 합격한 25명의 합격 비결을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맞춤형 수시 준비를 위한 최고의 길잡이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을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내일은 오리무중 2015 영어 영역 제대로 공부하는 법을 주제로 영어 특강이 준비되어 있으니까요. 내일도 기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